몰타에 왔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 딸깍. 내 손으로 호텔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냥 주룩주룩 흐른다. 하지만 착각이다. 흘릴 눈물도 없다는 듯 쏟아내지 못한다. 이토록 팽팽하면서도 터지지 않는 바닥난 몸의 상태가 문득 두렵다. 여기까지 잘 굴러온 트렁크의 바퀴를 더 이상 굴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으며 창밖으로 파란 바다를 옆에 짊어지고 지친 듯이 뛰고 있는 노인의 희미한 움직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나를 위해 한치의 시간도 쉴 수 없었던 지난 3, 4개월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인지도 아니면 당신의 부재 때문인지도. 당신은 외로웠을까? 이른 새벽 강가를 걷는 당신 뒷모습을 쫓으며 당신의 외로움이 어느 만큼인지 궁금했다. 걷다가 나무 아래 멈춰서고 걷다가 다시 나무 아래 멈춰서는 당신. 뼛속까지 외로웠을까? 그럴 때면 당신 마음은 어찌했을까? 그럴 때면 당신 마음은 당신에게 잘해주었을까?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반지 하나를 사고 싶어 했다. 그냥 손가락이 허전해서라고 했다. 반지 파는 상점에 들러 진주 반지를 들여다보던 당신이 말했다. 진주는 외롭다는데. 선생님, 그러면 진주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당신이 진주를 택했고 나는 가만히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선생님, 그 반지 끼고 외로우면 어쩌시려고요? 외로운 게 뭐가 대수라고. 외로우면 좀 어때? 외로워봤자지. 그래, 외로워봤자다. 외로움은 다가 아니더라. 언젠가 당신에게 불쑥 물었다. 그런저런 말들이 지나간 후였다.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묻고자 했을 그 고통의 날들과 관련하는 당신 남편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안부였다. 견뎠지. 뭘 어떻게 살았겠어. 불어냉정하게 자신을 누르는 음성이었다. 아마득한 당신 세월은 이런 방식으로 눌린 채로 냉담이 아득히 굳었을 것이다. 건배할 때마다 당신이 자주 했던 말, 그 말도 그래서 생긴 말이었을까?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빚는 도구이기도 했던 그 말. 즐겁게 살자. 고백하자면 나에게 그 말은 힘든 말이었다. 당신이 애써왔던 삶을 쏙 빼닮은 말 같아서였다. 당신 스스로에게 당부한 말이었으니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이 이토록 의연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이 즐겁게 살자는 말의 의의는 분명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통의 반대편이어야 할 것. 이 삶의 그 어떤 작은 고통까지도 모두 지워내자는 것. 만약에요,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면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항주에 살고 싶어요. 항주가 왜 좋아요? 물 있고 사람 있고 따뜻하잖아. 항주는 고즈넉하고 평화롭다. 속도도 느리고 단조롭다. 게다가 시적이기까지 해서 유난히 젊은 여행자들의 인적이 드물다. 하지만 당신 일생에 있어 그것처럼 진하고 찬란한 자리는 없는 듯했다. 봄마다 항주 이야기를 꺼내실 정도였으니
항주에서 며칠 지내는 중에도 항주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항주 좋은 거 알려면 아직 멀었겠죠? 하지만 언젠가 병유리도 알게 되겠지.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쉬운 것은 겨우 알 수 있을지라도 어려운 것은 모른다. 어쩌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자기 소관이 아니므로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 당신을 곁벚꽃 나무 아래 서시라 해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랬다. 왜 꽃 옆에서 찍은 사진을 그토록 오래 옆에 두고 보면서 당신이 많이 웃고 했는지를 나는 아직 모른다. 항주와 상해. 그 중간에 위치한 수상마을 우전에 들러 하루를 묵었을 때 햇살이 좋은 물가에 당신과 내가 나란히 앉았다. 그때 가방에 든 것이 생각났다. 지난밤 항주 식당에서 마시다 남은 중국술 반병이 배낭에 들어있었는데 아무리 한낮이라고는 해도 멋진 경치 앞에서라면 어울릴 것 같았다. 술병을 꺼내 당신에게 먼저 건넸다. 술잔이 없었지만 술잔이 없어도 될 만큼 그 자리는 충분했다. 얼마 남지 않은 양이었지만 몇 모금만으로도 충분히 취기가 몰려왔다. 취기에 기대어 당신과 나는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그때 멀리서 우리를 오래 지켜보고 있던 중국인 일가족이 우리 앞에 서더니 말했다. 이 사람 효자네 효자야.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본다는 사실이 재미있어 이 말을 당신에게 통역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노모를 데리고 아름다운 경치 있는 데를 여행하는 것이지. 요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당신의 입가에 푸지게 한밭꽃이 피었다. 나는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랬으면, 아들이었으면, 그리하여 당신이 가지를 붙들어 조금은 든든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오랫도록 그랬으면. 그 해는 당신의 팔순이었다. 선물을 사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지만 적당한 선물을 고르지 못했다. 삼청동 어느 가게를 지나다 목걸이를 골랐다. 모양은 진주였으나 당신이 샀던 것처럼 진짜는 아니었다. 진주는 외롭다지만 가짜 진주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장난스러운 생각으로 포장을 부탁했다. 선생님, 참 잘 어울리세요. 근데 글쎄, 저는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라네요. 진짜가 아닌 것 선물해드려서 죄송해요. 당신이 말한다. 결혼식 올리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니면 어때요? 12월 초, 긴 여행에서 돌아와 당신을 찾았을 적에도 당신은 내가 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투병 중이었다. 병을 앓는다는 것은 그랬다. 주변에 눈길을 줄 수 없는. 동유럽 수도원에서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당신 집에 들어서니 약속을 놓치고 있던 당신이 화들짝 놀랐다. 약속을 잊고 계실 정도로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에 나 역시 많이 놀랐지만 당신이 자꾸 미안해하는 바람에 나는 조금만 앉아있다가 얼른 물러나 돌아왔다. 수도원에서 당신을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아차 싶게도 당신은 아프고 있었다. 휑한 겨울 한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나오는 길. 모든 것이 금방 물러갔으면 했다. 엽서가 너무 예뻤어. 엽서가 너무 이뻐서 자꾸 들여다보고 읽고 그랬어. 병률이 어디 있는지 지도도 들여다보고 그랬어.
여러 수도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당신은 나중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 여행을 하며 보낸 엽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엽서가 또 오는 중이겠네. 그럼 그것도 기다려야겠네. 하셨다. 이제 당신은 아이 같다. 하지만 당신이 두 번째 엽서를 받기는 한 것인지 당신이 그리 물리도록 누워 지낸 병실을 다시 찾았을 때도 그것을 물을 기회는 없었다. 당신은 치료를 끝마치지 못하고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성탄이어서 당신을 뵈러 병실에 간 거였다. 나의 기도는 짧지 않았으므로 오래 당신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이 봄이 되면 어딘 먼 곳을 다녀오자 했다. 옆에서 당신의 딸들은 너무 먼 데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주 먼 곳이어야겠다고 당신은 힘주어 말했다. 다시 항주를 찾게 될 거란 예감도 어쩌면 시코쿠의 나오시마에 가게 될 거란 들뜸도 스쳤다. 분명 봄과 함께일 거였다. 그 시간 고통이었겠으나 당신의 혈색은 나쁘지 않았다. 선생님 안색 지금 아주 좋아 보인다고 칭찬드렸다. 좋아지는 중이었으니 봄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니 당신의 얼굴빛은 봄의 편이었을 것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성탄이었다. 당신이 황망히 떠나고 당신의 빈집을 찾았을 때 당신은 없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의 표정이 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없으니 당신의 집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마당에서 따낸 많은 살구로 잼을 만들었다며 가져가라 내밀 것 같고 마당에 조팝나무꽃이 피었냐며 전화를 걸면 좋은 꽃 다지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고 당부할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거짓말 같다. 당신이 없는데 나라가 없어졌다. 당신이 떠났는데 내 신발 모두가 사라졌다. 당신은 우리와 이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화가 고장난 것이다. 잠시 연락이 어려운 것이다. 멀리 한 번 던진 공을 잃은 것이며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이 아려서 사랑이 점으로 이별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곧 저 먼 곳 반환점을 돌아 도착할 것 같다. 그리고 기운이 조금 더 남았다는 듯 한 번 더 큰 원을 그리고 달려와 나 잘했지? 할 것 같다. 당신 여행 가방을 찾아 돌아올 때는 길을 잃지 말기를. 당신 잠시 거짓말이었다며 얼른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그래도 당신에게 하나만 묻겠다. 이 벌판에서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외로웠던가. 마당에 풀 번지듯 번지는 외로움이었을까? 탁해진 눈가를 닦을 때에도 컴컴하게 쳐들어오는 외로움이었을까? 그 외로움에는 그래도 단맛이 섞여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가? 외롭지 않으면 또 무엇으로 살아요? 당신은 그 외로움의 힘으로 가장 멀리 가겠다는 것인가? 헐헐, 당신이 가고자 했던 곳들을 당신은 지독히 밟으며 다닐런가?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외로움의 힘으로 마주쳐 그렇게 술 한 잔 나눌런가. 내용이 조금 길었죠? 이 부분을 읽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읽어봤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늘 나를 응원하고 늘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늘 항상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을 잃었는데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내 신발 모두가 사라진 것 같다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읽고 또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렸네요. 그 사람의 없는 집은 그 사람의 표정이 없는 집. 그래도 한편으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살아봤다는 것. 살았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었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해 힘내보자고요.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어. 지금 그대로 계속 힘내렴 이라고 응원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별이었구나. 2주일 동안 60여 개의 빵집과 카페를 촬영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파리에 간 적이 있었다. 빵빵빵 파리라는 책을 만드는 시기였다. 마침 파리에 사는 후배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시기와 겹쳐 빈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후배 부부는 파리 근교에 위치한 집에 살면서 맹인안내견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아침과 저녁 2번의 산책을 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아침이 되면 촬영을 나가기 전에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숲길에 나가 산책을 시켰다. 종일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돌아온 저녁에는 원고를 손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나
잠들기 전에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2주 동안은 거의 이런 일들이 반복이었다. 어느덧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다. 개와 마지막으로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해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살펴 줄 것이었다. 내가 떠난 다음 날인가 후배 부부는 돌아왔고 며칠 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가 말 잘 들었지요? 그럼 너무 착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선배 가고 돌아와 보니 마루에다 먹은 걸 토해 놨더라고요. 챙겨준 사료는 건들지도 않았고요. 아니 왜? 나 있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선배 여기 올 때 큰 여행 가방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떠날 때는 큰 여행 가방 들고 나가셨을 거고요. 걔가 여행 가방에 민감해요. 정들었는데 떠나는 걸 알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아, 이별이었구나. 나는 돌아와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느라 한 번도 뒷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별이 아팠구나. 미안하다. 나 이토록 텁텁하게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음식에다 감정을 담는 것인데 하물며 나라는 사람 이렇게 모른 척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4번째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도 해서 아마 더 그랬나 봐요. 앞에 강아지들은 전부 다 무지개 다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늘 항상 그 아이들에게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나서 그런지 강아지 얘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은 모른 척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처럼 너무 매번, 매 순간 감정이 지나치게 이입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주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같이 자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 나갔던 그 2주. 어찌 생각하면 고작 2주일 수도 있지만, 고작 2주가 아니 2주씩이나 되는 그 기간을 함께 했으니 그 강아지에게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억이지 않았을까. 계속 함께인 줄 알았는데 큰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 걸 보니 아,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우리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체했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플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애써 나를 억눌렸던,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던, 분명 그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에게는 별거인 일이에요. 무엇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하고 나를 가장 아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 순간을 내 몸이 나 아팠구나, 아픈 일이었구나 라고 표현하게 그렇게 두지 말고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맞는 처방전을 주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몰타에 왔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 딸깍 내 손으로 호텔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냥 주룩주룩 흐른다. 하지만 착각이다. 흘릴 눈물도 없다는 듯 쏟아내지 못한다. 이토록 팽팽하면서도 터지지 않는 바닥난 몸의 상태가 문득 두렵다. 여기까지 잘 굴러온 트렁크의 바퀴를 더 이상 굴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으며 창밖으로 파란 바다를 옆에 짊어지고 지친 듯이 뛰고 있는 노인의 희미한 움직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나를 위해 한치의 시간도 쉴 수 없었던 지난 3, 4개월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인지도 아니면 당신의 부재 때문인지도. 당신은 외로웠을까? 이른 새벽 강가를 걷는 당신 뒷모습을 쫓으며 당신의 외로움이 어느 만큼인지 궁금했다. 걷다가 나무 아래 멈춰서고 걷다가 다시 나무 아래 멈춰서는 당신. 뼛속까지 외로웠을까? 그럴 때면 당신 마음은 어찌했을까? 그럴 때면 당신 마음은 당신에게 잘해주었을까?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반지 하나를 사고 싶어 했다. 그냥 손가락이 허전해서라고 했다. 반지 파는 상점에 들러 진주 반지를 들여다보던 당신이 말했다. 진주는 외롭다는데. 선생님, 그러면 진주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당신이 진주를 택했고 나는 가만히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선생님, 그 반지 끼고 외로우면 어쩌시려고요? 외로운 게 뭐가 대수라고. 외로우면 좀 어때? 외로워봤자지. 그래, 외로워봤자다. 외로움은 다가 아니더라. 언젠가 당신에게 불쑥 물었다. 그런저런 말들이 지나간 후였다.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묻고자 했을 그 고통의 날들과 관련하는 당신 남편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안부였다. 견뎠지. 뭘 어떻게 살았겠어. 불어 냉정하게 자신을 누르는 음성이었다. 아마득한 당신 세월은 이런 방식으로 눌린 채로 냉담히
아득히 굳었을 것이다. 건배할 때마다 당신이 자주 했던 말, 그 말도 그래서 생긴 말이었을까?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빚는 도구이기도 했던 그 말. 즐겁게 살자. 고백하자면 나에게 그 말은 힘든 말이었다. 당신이 애써왔던 삶을 쏙 빼닮은 말 같아서였다. 당신 스스로에게 당부한 말이었으니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이 이토록 의연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이 즐겁게 살자는 말의 의의는 분명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통의 반대편이어야 할 것. 이 삶의 그 어떤 작은 고통까지도 모두 지워내자는 것. 만약에요,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면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항주에 살고 싶어요. 항주가 왜 좋아요? 물 있고 사람 있고 따뜻하잖아. 항주는 고즈넉하고 평화롭다. 속도도 느리고 단조롭다. 게다가 시적이기까지 해서 유난히 젊은 여행자들의 인적이 드물다. 하지만 당신 일생에 있어 그것처럼 진하고 찬란한 자리는 없는 듯했다. 봄마다 항주 이야기를 꺼내실 정도였으니 항주에서 며칠 지내는 중에도 항주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항주 좋은 거 알려면 아직 멀었겠죠? 하지만 언젠가 병유리도 알게 되겠지.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쉬운 것은 겨우 알 수 있을지라도 어려운 것은 모른다. 어쩌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자기 소관이 아니므로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 당신을 곁벚꽃 나무 아래 서시라 해놓고 사진을 찍는다. 그랬다. 왜 꽃 옆에서 찍은 사진을 그토록 오래 옆에 두고 보면서 당신이 많이 웃고 했는지를 나는 아직 모른다. 항주와 상해. 그 중간에 위치한 수상마을 우전에 들러 하루를 묵었을 때 햇살이 좋은 물가에 당신과 내가 나란히 앉았다. 그때 가방에 든 것이 생각났다. 지난밤 항주 식당에서 마시다 남은 중국술 반병이 배낭에 들어있었는데 아무리 한낮이라고는 해도 멋진 경치 앞에서라면 어울릴 것 같았다. 술병을 꺼내 당신에게 먼저 건넸다. 술잔이 없었지만 술잔이 없어도 될 만큼 그 자리는 충분했다. 얼마 남지 않은 양이었지만 몇 모금만으로도 충분히 취기가 몰려왔다. 취기에 기대어 당신과 나는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그때 멀리서 우리를 오래 지켜보고 있던 중국인 일가족이 우리 앞에 서더니 말했다. 이 사람 효자네 효자야.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본다는 사실이 재미있어 이 말을 당신에게 통역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노모를 데리고 아름다운 경치 있는 데를 여행하는 것이지. 요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당신의 입가에 푸지게 한밭꽃이 피었다. 나는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랬으면, 아들이었으면, 그리하여 당신이 가지를 붙들어 조금은 든든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오랫도록 그랬으면. 그 해는 당신의 팔순이었다. 선물을 사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지만 적당한 선물을 고르지 못했다. 삼청동 어느 가게를 지나다 목걸이를 골랐다. 모양은 진주였으나 당신이 샀던 것처럼 진짜는 아니었다. 진주는 외롭다지만 가짜 진주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장난스러운 생각으로 포장을 부탁했다. 선생님, 참 잘 어울리세요.
근데 글쎄, 저는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라네요. 진짜가 아닌 것 선물해드려서 죄송해요. 당신이 말한다. 결혼식 올리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니면 어때요? 12월 초, 긴 여행에서 돌아와 당신을 찾았을 적에도 당신은 내가 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투병 중이었다. 병을 앓는다는 것은 그랬다. 주변에 눈길을 줄 수 없는. 동유럽 수도원에서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당신 집에 들어서니 약속을 놓치고 있던 당신이 화들짝 놀랐다. 약속을 잊고 계실 정도로 힘드시구나 하는 생각에 나 역시 많이 놀랐지만 당신이 자꾸 미안해하는 바람에 나는 조금만 앉아있다가 얼른 물러나 돌아왔다. 수도원에서 당신을 위해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아차 싶게도 당신은 아프고 있었다. 휑한 겨울 한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나오는 길. 모든 것이 금방 물러갔으면 했다. 엽서가 너무 예뻤어. 엽서가 너무 이뻐서 자꾸 들여다보고 읽고 그랬어. 병률이 어디 있는지 지도도 들여다보고 그랬어. 여러 수도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당신은 나중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 여행을 하며 보낸 엽서가 한 장이 아니라 2장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엽서가 또 오는 중이겠네. 그럼 그것도 기다려야겠네. 하셨다. 이제 당신은 아이 같다. 하지만 당신이 2번째 엽서를 받기는 한 것인지 당신이 그리 물리도록 누워 지낸 병실을 다시 찾았을 때도 그것을 물을 기회는 없었다. 당신은 치료를 끝마치지 못하고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성탄이어서 당신을 뵈러 병실에 간 거였다. 나의 기도는 짧지 않았으므로 오래 당신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이 봄이 되면 어딘 먼 곳을 다녀오자 했다. 옆에서 당신의 딸들은 너무 먼 데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주 먼 곳이어야겠다고 당신은 힘주어 말했다. 다시 항주를 찾게 될 거란 예감도 어쩌면 시코쿠의 나오시마에 가게 될 거란 들뜸도 스쳤다. 분명 봄과 함께일 거였다. 그 시간 고통이었겠으나 당신의 혈색은 나쁘지 않았다. 선생님 안색 지금 아주 좋아 보인다고 칭찬드렸다. 좋아지는 중이었으니 봄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니 당신의 얼굴빛은 봄의 편이었을 것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성탄이었다. 당신이 황망히 떠나고 당신의 빈집을 찾았을 때 당신은 없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의 표정이 없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없으니 당신의 집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마당에서 따낸 많은 살구로 잼을 만들었다며 가져가라 내밀 것 같고 마당에 조팝나무 꽃이 피었냐며 전화를 걸면 좋은 꽃 다지기 전에 한번 다녀가라고 당부할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거짓말 같다. 당신이 없는데 나라가 없어졌다. 당신이 떠났는데 내 신발 모두가 사라졌다. 당신은 우리와 이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화가 고장난 것이다. 잠시 연락이 어려운 것이다. 멀리 한 번 던진 공을 잃은 것이며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이 아려서 사랑이 점으로 이별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곧 저 먼 곳 반환점을 돌아 도착할 것 같다. 그리고 기운이 조금 더 남았다는 듯 한 번 더 큰 원을 그리고 달려와 나 잘했지? 할 것 같다. 당신 여행 가방을 찾아 돌아올 때는 길을 잃지 말기를. 당신 잠시 거짓말이었다며 얼른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그래도 당신에게 하나만 묻겠다. 이 벌판에서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외로웠던가. 마당에 풀 번지듯 번지는 외로움이었을까? 탁해진 눈가를 닦을 때에도 컴컴하게 쳐들어오는 외로움이었을까? 그 외로움에는 그래도 단맛이 섞여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가? 외롭지 않으면 또 무엇으로 살아요? 당신은 그 외로움의 힘으로 가장 멀리 가겠다는 것인가? 헐헐, 당신이 가고자 했던 곳들을 당신은 지독히 밟으며 다닐런가?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외로움의 힘으로 마주쳐 그렇게 술 한 잔 나눌런가? 내용이 조금 길었죠? 이 부분을 읽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읽어봤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늘 나를 응원하고 늘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젠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늘 항상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을 잃었는데 나라가 없어진 것 같고 내 신발 모두가 사라진 것 같다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읽고 또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렸네요. 그 사람의 없는 집은 그 사람의 표정이 없는 집. 그래도 한편으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살아봤다는 것, 살았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었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해 힘내보자고요.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어. 지금 그대로 계속 힘내렴 이라고 응원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별이었구나. 2주일 동안 60여 개의 빵집과 카페를 촬영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파리에 간 적이 있었다. 빵빵빵 파리라는 책을 만드는 시기였다. 마침 파리에 사는 후배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시기와 겹쳐 빈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후배 부부는 파리 근교에 위치한 집에 살면서 맹인 안내견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아침과 저녁 2번의 산책을 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아침이 되면 촬영을 나가기 전에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숲길에 나가 산책을 시켰다. 종일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돌아온 저녁에는 원고를 손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나 잠들기 전에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2주 동안은 거의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다. 어느덧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다. 개와 마지막으로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해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살펴 줄 것이었다. 내가 떠난 다음 날인가 후배 부부는 돌아왔고 며칠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가 말 잘 들었지요? 그럼 너무 착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선배 가고 돌아와 보니 마루에다 먹은 걸 토해놨더라고요. 챙겨준 사료는 건들지도 않았고요. 아니 왜? 나 있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선배 여기 올 때 큰 여행 가방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떠날 때는 큰 여행 가방 들고 나가셨을 거고요. 걔가 여행 가방에 민감해요. 정들었는데 떠나는 걸 알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아, 이별이었구나. 나는 돌아와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느라 한 번도 뒷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별이 아팠구나. 미안하다. 나 이토록 텁텁하게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음식에다 감정을 담는 것인데 하물며 나라는 사람 이렇게 모른 척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은 4번째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도 해서 아마 더 그랬나 봐요. 앞에 강아지들은 전부 다 무지개 다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늘 항상 그 아이들에게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나서 그런지 강아지 얘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은 모른 척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처럼 너무 매번 매순간 감정이 지나치게 이입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주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같이 자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 나갔던 그 2주. 어찌 생각하면 고작 2주일 수도 있지만 고작 2주가 아닌 2주씩이나 되는 그 기간을 함께 했으니 그 강아지에게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억이지 않았을까. 계속 함께인 줄 알았는데 큰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 걸 보니 아,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우리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체했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플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애써 나를 억눌렸던,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던, 분명 그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에게는 별거인 일이에요. 무엇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하고 나를 가장 아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 순간을 내 몸이 아, 나 아팠구나, 아픈 일이었구나 라고 표현하게 그렇게 두지 말고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맞는 처방전을 주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